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정치권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재점화하는 양상입니다. 먼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미 91년도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남북 간에 체결했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폐기됐죠.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핵 개발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만 지금 전술핵을 다 물리치고 핵 없는 나라가 됐지만 북한은 정반대로 핵을 개발하고 핵 고도화하고 핵 무장을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선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미 휴지 조각이 됐다. 당연히 그것은 폐기돼야 마땅하고 이미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글쎄요, 바로 그것을 연결짓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NPT 체제를 우리가 쉽게 여길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문자 그대로 91년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라고 봐야겠죠. 네, 그 백 의원님 국방연구원 시절에 저희랑 참 많이 북한 의도도 분석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먼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전술핵이 뭔지도 사실은 그냥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비핵화 선언은 또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거거든요. 그 전술핵, 전략핵 이렇게 나누는데 핵무기를 야구로 치면은 전략핵을 홈런성 타구다리 생각하고요. 단타 이것을 전술핵이다. 이 전술에서 사거리도 짧고 그 살상을 강요하는 능력, 살상 능력도 좀 작으면서 이 전술적인 어떤 변화, 국면 변화를 바꿀 수 있는 데서는 소형 핵무기를 우리가 그 전술 핵무기라 그러고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해서 완전히 체인저가 되는 거죠. 게임 체인저가 되어서 이 장거리에 탑재해서 엄청난 살상 면적을 가지는 이런 무기를 우리가 전략 핵무기, ICBM에 탑재된 이런 무기를 전략 핵무기라고 이렇게 하죠. 전략 무기, 전략 핵무기는 그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지금 추가적인 질문이 전술핵은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아무데나 실어서 막 보낼 수 있는 건가요? 전술 핵무기는 예를 들면 저 규모가 작으니까 핵 배낭이라고 하고 핵 지뢰도 있고 아주 작은 규모의 폭발력을 가진 거죠. 5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 소련이 개발한 겁니다. 그럼 비핵화 선언은 저희들이 기억하는 건 있습니다. 91년에 남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했죠. 비핵화 아주 바이블 잘 만들었어요. 남북한이 비핵화에 합의를 하고 그 비핵화의 핵심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 남북한은 그 핵무기를 위한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실험도 하지 않고 개발도 하지 않고 생산도 하지 않고 또 배치도 하지 않고 반입도 하지 않고 사용도 하지 않고 7가지에서 핵무기에 관련된 그 규정을 꼼꼼하게 해서 비핵화 한반도에는 비핵화라는 이 원칙 속에서 그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에 반입되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모두 철수했습니다. 북한은 이제 그 뒤에 약속을 안 지켰죠. 6차례 핵실험하면서 산문화된 거고 이미 그 합의서를 안 지켰다. 이 부분은 이제 정직석 비대위원장이 강조하고 있는데 물론 저런 신경은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비핵화라는 합의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너 비핵화 약속을 안 지키느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겁니다. 미국이 북한에게 핵을 갖지 못하게 하는 권리가 생긴 것은 북한이 NPT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입했다 탈퇴했다 가입했다 했지만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저 비핵화가 이미 북한 핵 실험으로 해서 북한의 핵 보유로 해서 깨졌다, 찢어졌다, 사문화된 거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 비핵화를 윤석열 대통령 NPT 또 비핵화 합의를 지키겠다는 말은 우리 권리를 위해서는 폐기를 선언하면 그 권리가 또 망실돼요. 그런 측면에서 현실은 사문화되어 있지만 그 사문화된 것을 우리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비핵화할 때는 그게 지렛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렇게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왜 이 시기에 이렇게 강한 발언을 했느냐? 민주당에서는 이게 좀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건데요. 국면 전환도 있죠. 아시다시피 이제 약간 제가 보기에는 식민사가 맞아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일본이 어찌 보면 한 거다.
일본이 지배한 거다 그러는데 그렇게 보면 뭐 세상의 약소국들은 다 해도 된다는 얘기, 침략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일본이 어쨌든 어제 SNS에 남긴 그렇죠. 얘기. 그런 얘기 보면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요. 우리 범죄 사건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피해자 탓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저분이 어떤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저분이 어떻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해자 아니면은 뭐 일본 입장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예. 근데 비핵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핵무기는 핵무기로밖에 대응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예. 핵무기를 만든다 그러면 NPT 탈퇴해야 되는데 예. 북한처럼 제재를 받아서 우리나라가 결코 살아날 수 없거든요. 우리는 무역으로 살아남는 나라인데 예. 무역을 다 만약에 못하게 하고 한다 그러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네.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전술핵 배치라든지 아니면 핵 공유인데 예. 그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예. 미국이 핵무기를 배치해 주든지 아니면 공유하자고 해야 되는데 예. 그거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 지금 러시아가 핵무기를 쓰냐 마냐 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전술핵을 배치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그럼 이게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원할 리가 없거든요. 네네. 그럼 사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술핵 우리가 배치하겠습니다라고 배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핵공유하겠습니다. 핵공유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선택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약간 하나마나한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북한은 결국 핵실험을 계속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어차피 강대강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미사일도 예. 쏘고 있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이제 뭐 ICBM을 발사하면 우리가 현무 투시를 쏘고 이랬는데 네. 이제 그것도 이제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말폭탄 던진다고 봐요. 아, 이게 현실적인 말폭탄이다. 말폭탄이에요. 예, 예,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능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해상에서 만약에 잠수함 탐지를 한다 그러면 네네. 해상 잠수함 초계기를 더 늘리겠다든지 아니면 핵잠수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예. 경항모를 만든다든지 뭔가 그렇게 현실적인 걸 가야 되는데 예. 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지금 얘기한다고 뭐가 해결되느냐. 상황은 예. 전혀 안 달라지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이 절대 제가 보기에 해줄 리가 없고 예. 그러면 그냥 하나만 할 말이어서 좀 그래도 집권 여당의 대표 역할을 하시는 분이면 네. 좀 현실적인 것들을 말씀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 예. 관련해서 그 예. 부분 관련해서 예. 우리가 2000년 초반에 이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서 육자회담을 열지 않습니까? 육자회담을 여는 과정에서 처음에 중국이 참여 안 하려고 했어요. 네. 중국을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미국이 직접 미국에 대해서 그래서 후진타오에 이렇게 직접 그 육자회담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 참여하지 않으면은 핵 도미노. 그러면 북한이 핵을 가지면 대한민국도 핵을 가질 것이고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면 일본도 가질 것이고 또 대만도 가질 것이고 이렇게 예. 쭉 핵 도미노 현상이 나는데 예. 북한 핵을 막기 위해서 육자회담 참가하라 이렇게 해서 중국이 들어왔습니다. 육자회담에 예. 뭐 의미 있는 성과는 못 거뒀지만 우리가 전술 핵이라든지 또 확장 억제를 위한 또 다른 방안들을 검토하고 정치권에서 네. 또 우리 국민 여론적으로 이렇게 뒷받침되면은 네. 미국은 동맹으로 더 큰 의무를 가지고 예. 그 북한 핵을 억제하기 위한 대비 태세에 네. 좀 더 집중할 수 있고요. 예. 또 이것도 협상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예.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그 의원 시절에 예, 미국 2017년에 방문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전술 미국은- 예. 핵무기 반입하자는 예. 그런 반입을 요청하러 가는 그 당시에 그 네. 자유한국당인지 뭐 당 이름 자주 바뀌어서 새누리당의 예, 예. 그 대표단으로 미국을 갔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랑 지금 나오는 얘기, 지금 하는 힐러라든지 얘기는, 뭐 코엔 장관이라든지 뭐 돌아가셨지만 그 미국의 전 외교부 장관들 좀 만나서 예. 국무장관들 만나서 이런 한국 국민의 정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70% 정도 수준이 북한이 핵을 갖고 저렇게 협박하는데 예. 핵을 가지든지 전술 핵무기를 가져오라는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치는 그 여론에 따라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이제 최종 결정하는 통수권자 대통령 입장에 들어가면은 예. 아까 말씀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런 요구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네. 치러야 하는 코스트 대가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과 신중해질 수밖에 없으나 예. 이 전술 핵무기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에 따르면은 예. 우리가 60년부터 91년까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북한의 의지의 변화랄까 공포의 균형을 이뤄서 좀 안보를 담보해야 된다는 주장이 뭐 있는 것 자체를 우리는
인정회의도 또 다각적으로 한번 그 이야기 들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그렇게 나온 것으로.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그러니까 경청하고 있다 그 얘기군요. 그 경청한다는 그 말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전술핵 배치 재배치 이거 추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추측 나왔었거든요. 아유, 대통령이 돼서 70% 국민이 지금 전술 핵무기 반입하라 핵무기 가지라는데 그런 목소리들을 귀담아 듣고 있고 거기에 따른 외교적인 이걸 쭉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 나가니까 그거 아니라고 대통령실에서 전술 핵무기를 미국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도 없고 논의한 적도 이렇게 발표됐죠.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게 아시겠지만 아까 이제 뭐 그럼 이제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해주는 일단 셈이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유엔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유엔이 북한을 제재하는 원인도 결국은 아까 말씀처럼 비핵화선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거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제재도 과연 이제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상황 어찌 보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지금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다운을 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또 핵무기 하자 그러면 점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갈등이라는 거는 남북 문제는 어느 정도 좀 톤 다운 시켜서 현상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하고 소련도 예전에 핵무기 같이 가질 때도 군비 통제했었거든요. 근데 남북 간에는 그게 잘 없어요. 우리 무기를 예를 들어서 몇 대만 갖다든지 탱크를 몇 대만 갖다든지 그럴 게 사실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공중이 되지. 지금 자꾸 이렇게 긴장을 올리는 수위로는 어찌 보면 공멸할 수 있다. 사실 뭐 핵무기 다 갖는다고 해서 그걸 쓴다 그러면 조만한 한반도에 뭐 남아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지도자급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 대북 핵전략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김기현 의원 우리를 지키는 자위적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 미국 핵무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홍준표 대표가 우리가 직접 그 이야기를 했고 한교안 대표 시절에도 나토식 핵 공유를 당론화해서 발표한 적도 있고요. 근데 다 아시잖아요. 이게 미국의 결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죠. 그러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당의 대표, 정당의 목소리하고 우리 정부, 행정부 수반 대통령의 목소리하고는 조금 온도차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당과 정치인들은 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 자체가 잘못됐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그런 주장을 하고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이익과 또 전략적으로 치러야 할 대가 이런 부분을 따지면서 최종 결정을 해가는데 그 과정에 경청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저희 들어야 됩니다. 다 들어야 되죠. 전술 핵무기 지금 뭐 가져올 필요 없다는 주장도 들어야 되고 또 가져야 되는 주장도 이 듣는 과정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어떤 무시되거나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런 논의 과정은 지금 한 71%까지가 지금 핵무장, 전술 핵무기 우호적이에요. 북한이 저렇게 요란하게 핵을 갖고 협박을 하고 있으니까. 좀 여론조사 얘기는 정확하게 좀 근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지금 더 떠오르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죠. 그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국민투표 필요한 사안 아니냐. 근데 이거는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투표까지 사안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국민들의 여론을 들을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과거와는 좀 달라진 게 사실은 뭐 한반도 비핵화를 한 게 우리와 합의도 있겠지만 미국의 전략적인 틀에서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당시에는 예를 들어 포탄이라든지 뭐 이런 걸 했지만 지금은 미국이 괌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키나와 기지라든지 이런 데서 전략 폭격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반도에 꼭 핵무기가 없어도 그렇죠. 필요하면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근데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로도 올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ICBM으로도 할 수 있는 상태라서 이제 그런 형태로 만약에 미국이 뭐 약속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꼭 우리 사실은 전술핵이 있든 전략핵 공유를 하든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 무기를 쓰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있거나 없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예를 들어서 뭐 괌이든 오키나와에서 어디서 날아오는 거 똑같아요. 결국 선택은 미군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국내에 그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 이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좋은 지적이에요. 이 투발 수단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핵무기의 위치가 대한민국 영토에 있든 괌에 있든 항공모함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투발 수단이 발달. 그게 뭐냐. 지도자 간의 신뢰,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과의 어떤 그 정치 군사적 한 라인이 있어 신뢰가 제일 중요하죠. 갖다 놓고 사용 건 아닌데 사용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느 때보다도 그 한미 지도자 간의 개인적인 신뢰 또 그 정부 간의 신뢰 이런 부분들이
핵무기를 좀 더 가까이 갖다 놓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 정치적 거리를 좁혀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여기까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백승주 전 국회의원,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